더 이슈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키워드는 양자암호입니다. 이 양자암호 핵심 기술 개발에 전 세계 주요 IT 업체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란 과연 무엇일지, 또 우리 주식시장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은 있는지, 이와 관련된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붐이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트리거가 된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의 슈퍼컵은 이 10,000년 정도 걸려야지 풀 수 있는 문제를 200초, 그러니까 3분 20초 만에 푸는 그 내용을 담은 논문을 네이처지에 게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또 세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은요, 기존의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점차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통신 3사와 손을 잡고 양자암호 전송 시스템 표준화에 시동을 걸었고요. 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상용화에 조금 더 가까워진 그런 업체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자암호 통신 선점을 위해서 유럽과 미국 지역에서의 수주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KT에서도 이와 관련된 국제 표준화에 이 글로벌 넘버원임을 입증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또 일부 보도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와 관련해서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쪽이 최근에는 암호화폐 쪽입니다. 이 구글의 네이처지 논문 게재 소식이 나오면서 당일에 이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5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강하니까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지난주 후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록체인 개발 촉구 발언이 나오면서 또 어느 정도 급반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암호 체계를 이 양자암호가 개발되면 빠르게 침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존의 암호화폐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영역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좀 어려운 개념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 양자암호 관련돼서 현재 개발에 나서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이 윤빈영 박사와 함께 어떤 것인지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양자암호가 뭔가요? 예, 그 양자암호라는 거는 사회자님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양자암호 통신이라는 것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들 모두 양자 키라는 것을, 비밀 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 키를 가지고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보내면 사회자님께서 똑같은 비밀 키를 가지고서 그거를 해독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가 양자 키를 어떻게 둘이 똑같게 갖게 되냐는 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이 해커로부터 그 정보를 해킹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살펴보면은 양자암호 통신이라는 것은 양자라고 하는 아주 미약한 신호로 이게 전달되기 때문에 해커가 중간에 이거를 해킹을 시도하게 되면 데이터가 파괴돼 버려가지고 이게 원천적으로 해킹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해킹 시도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수신하는 쪽에서 이걸 알고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완벽한 통신 보안이 되는 기술로 현재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정세에 있어서도 이 해킹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인데,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좀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 얘기를 해주셨고, 이 부분 외에도 뭐 반도체라든지 우주과학이라든지 많은 분야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에 사용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가깝게는 금융이나 국방 같이 통신 보안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쓰일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용선 서비스라고 하는 큰 기관에서 통신사업자 망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이런 서비스에 적용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차세대 이동통신이라고 하는 5G나 6G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 중에 특히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 즉 의료 데이터라든가 자율주행을 위한 스마트카우 보안 기술로서 사용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담으로 여쭤보면은 저는 이 양자라는 단어 자체도 상당히 좀 생소했는데 영화 중에서 어벤져스라는 영화에 이 양자암호 활용해서 뭐 시간 여행하고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양자도 그 양자가 맞나요? 이게 그 양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이 지금 저희들은 양자의 어떤 특성들을 이용한 아주 제한된 분야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분야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기술이 좀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글로벌 이 양자암호 관련된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그 양자무 통신 관련해서 선도하는 국가가 일본, 중국, 미국 정도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게 안보상의 이유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예를 들겠는데요. 그 외부로 공개되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술들이 방식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한 좀 애로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IDQ라고 하는 회사의 예를 들면은, 이 회사는 SKT가 대주주로 있고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광 케이블을 통해서 약 10GBps 속도로 약 양자키를 50km까지 전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용화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실제 중국이 이제 이 양자 암호 관련해서는 가장 상용화에 이미 착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과 특히 이제 이쪽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언론사의 어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상용화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각국도 비밀리에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그럼 어떤가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소속해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키스 같은 국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자암호 통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같은 경우는 200kbps 속도로 양자키를 무선으로 100맥까지 전달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통신사 같은 경우는 양자암호 통신 기술을 상용하기 위해서 양자암호 전송 시스템과 서비스 기술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다양한 현장 시험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SKT 같은 경우는 우리넷과 같은 통신 장비 회사를 통해 협업해 가지고 지금 전송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국가기관망을 통해서 현장 시험을 한 상태이고요. 현재는 양자 키를 이용해 가지고 기가bps 데이터를 암호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현재는 100GBps 데이터를 암호하는 데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관련된 보도도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지금 박사님 계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통신 3사와 함께 이 관련된 전송 시스템 표준화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인가요? 양자암호 통신은 양자 키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암호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송 시스템하고 타이트하게 결합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들 표준을 하는 거는 양자암호 통신 기술과 전송 시스템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상용화하는 양자암호 전송 시스템에 관한 표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SDN NF 포럼과 물론 통신 3사겠죠. 3사와 SDN 포럼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고유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KT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 구조에 대한 어떤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표준이 제한이 승인되어 가지고 아마 금년 말 정도에 최종 승인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SKT 같은 경우는 각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한 어떤 표준 제한을 한 상태고요. 이 표준은 내년 한 중반 정도에 공식적으로 표준 승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암호화하는 이런 방법론 프레임 암호에 집중돼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제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이나마 이 양자 암호라는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윤빈영 박사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양자 암호라는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가 됐는데 이 부분을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접목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기수 전문가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전문가님, 네. 관련된 종목군들이 점차 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도 시세가 굉장히 강해가지고요. 그렇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양자암호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얼마 전부터 시장에서도 좀 많이 이제 회자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이제 박사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오늘 이제 시청자들 개념을 어느 정도 잡으셨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양자 암호 통신 시장의 이제 시장 규모가 한 2025년 정도는 그 글로벌 시장 규모 한 26조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종목군들의 반등도 오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터부터 얘기하고 이제 구글에서 양자 컴퓨터 만든다라는 소식하고 또 삼성 쪽에서도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도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삼성 쪽에서도 지금 이제 이 양자 암호 시장에 뛰어들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시장에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해서 양자암호 전송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준화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업체들이 이제 SK텔레콤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통신 업체들, 통신 3사들이 모두가 이제 양자암호 통신에 이제 진출을 해서 새롭게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태인데 그 앞선 업체가 바로 이제 SK텔레콤입니다. 지난 2011년에 이제 양자 기술 연구소를 성립해서 양자 암호 통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 선두적인 업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뚫리지 않는 그런 어떤 보안 기술을 개발하면서 하나의 산업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2016년에 이제 세계 최초로 세종 그리고 대전 간의 LTE급 백홀의 양자암호 통신을 적용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양자 낭수 생성기 칩을 개발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SK텔레콤은 이미 이제 양자암호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성과를 이미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스위스의 IDQ사를 인수하면서 1년 만에 이제 양자키 그 분배기를 수출하는 그런 쾌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해서는 양자암호 관련된 성장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SK텔레콤은 이제 5G와 관련된 성장주로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양자암호 관련된 기술력까지 결합을 하면서 통신사들의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소형주들 중에는 최근에 우리넷을 비롯해서 코이버 같은 종목들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우리넷과 코이버 같은 종목들은 SK텔레콤과 함께 이제 5G 그 양자암호 모듈을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상품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어떤 그 암호화몰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가 시스템들을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용화될 때 그 성장 가치는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넷과 코이버가 그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넷과 함께 한국정보진흥원 그리고 코이버 이런 업체들이 지금 양자암호 통신 장치에 대해서 실증에 나서고 있는 이런 상태고 또 올해 1월 달에는 이제 광회선 패킷 전달 장치라는 그런 시스템까지 자체 개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일단 광전자와 관련된 그리고 양자 암호와 관련된 시스템 개발이 하나씩 속속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들 우리넷과 코이버 같은 것들도 수혜주로 일단 부각이 되면서 주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종목은 최근에는 이제 부각되는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제 그 중에 또 하나가 드림시큐 같은 종목도 이제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종목도 지금 이제 그 암호 기술 연구센터를 통해서 차세대 암호 기술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역시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만 연구 개발을 통해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드림시큐리도 바로 이제 이런 양자암호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로라는 종목의 주가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 종목은 네. 오늘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단일집 양자암호통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도 상당히 강세가 나타났고요. 우리로 같은 종목들은 애초에 양자암호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SK텔레콤과 함께 이제 양자암호통신에 대한 협력사로 부각이 됐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랬던 종목이 이런 어떤 또 다른 제품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고 특히나 중요했던 부분이 이 종목은 단일 광자 검출기를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암호화 양자 암호화 그리고 단일 광자 검출기와 관련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업체가 바로 우리로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중심으로 어떤 성장성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 업체들, 그러니까 SK텔레콤과 우리넷, 코이버 그리고 우리로 같은 한 4종목 정도가 지금 현재 양자 암호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시세 흐름이 상당히 강한 상태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적으로 어떤 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굵직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시간 좀 필요한 상태고요. 이들 종목이 관련주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으로는 통신 3사에다가 우리넷, 우리로, 드림 시큐리티, 코이버 이렇게 한 4종목 정도 네. 언급이 됐네요. 가장 궁금한 점이 반짝 테마일지 아니면 이제 큰 새로운 산업의 트렌드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종목군들인지 어떤 쪽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거일 거예요. 지금 뭐 최근에 우리 산업을 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중장대형 뭐 화학이라든가 철강 전통적인 산업 말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뭐 전기차라든가 그다음에 수차라든가 그다음에 뭐 최근에 5G 시장 이런 새로운 시장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과연 이 양자암호화 시장이 그런 어떤 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분야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소재 산업 쪽으로 많이 비교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 큰 틀에 있어서는 이 양자암호 시장은 5G와 연결됐다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들어가게 되면 소재 산업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핀 관련주들하고 좀 비교를 좀 많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흑연의 한 층을 뭐 그래핀이라고 하는데 그 그래핀의 뭐 두께가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철강보다 강도가 200배 이상 강하고 다이아몬드보다도 2배 이상 열전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네. 양자암호 관련주들과 그래핀 관련주들의 이제 소재 산업주들의 주가 흐름이 어떤지를 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보이는 종목이 이제 국일제지고요. 두 번째가 LMS, 그리고 하단이 크리스탈 손세제, 그리고 맨 하단이 오른쪽 하단이 엑사이스인데 최근에 대표적으로 그래핀 관련주로 많이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초반의 시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국일제주도 그렇고요. LMS도 그렇고 크리스탈 신소재도 그렇고 엑사이스도 그렇고 초기에 그래핀 소재라는 재료가 부각이 됐을 때는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결국엔 지금 LMS라는 종목은 그래핀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소재 산업 쪽이고 실적이 부재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 국일제재라든가 크리스탈 손재라든가 엑사이스 같은 것들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래핀이라고는 장기적인 성장 소재를 개발함에 따른 성장 가치는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실적이 따라주지 않고 상용화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네. 주가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지만 지금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양자암호화 관련주들도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주가는 급등하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상태고 실적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 이 양자암호 관련주는 기대감에 의해서 강한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핀처럼 기대감에 의한 강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테마주들이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안팎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관 수급도 제한적일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이들 종목군들은 기대는 분명히 커요. 분명히 크고 장기적인 성장 가치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5G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들 아마 양자암호 관련주의 성장세도 분명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커요.
다만 이제 실적이 수반이 되지 않고 있고 막연한 기대감에 의해서 이미 이제 주가가 이미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제가 보기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한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회사의 가치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묻어두는 이런 전략은 해볼 만합니다. 뭐 우리가 일부 이제 한일 간의 무역 전쟁이 나오면서 일부 소재주들이 무역 전쟁에 따른 수혜주로서 시간을 가지고 부각이 되고 있듯이 네. 이들 그 양자암 관련주들도 5G 시장이 커지고 또 양자암 관련된 기술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성장성은 장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우리가 좀 급하게 보고 단기 매매를 어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묻어두는 전략은 해보실 만한데 네.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일단 지금처럼 올랐을 때 한 번 더 털고 다시 놀림이 나왔고 충분하게 조정받았을 때 다시 들어간 이런 샀다 팔았다는 이런 관점의 대응 전략으로 단행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판단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